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60살이 넘은 지금도 머리숱이 그대로입니다. 동창회만 가면 친구들이 물어요. 야, 너는 대체 왜 머리가 안 빠지냐? 처음엔 그냥 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가 풍성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유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평생 무의식적으로 지켜온 습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4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두피 관리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비싼 샴푸도 필요 없고 병원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3개월 만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굵어지고 탈모 부위에 솜털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피를 깨끗이 씻으면 탈모가 예방된다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샴푸질을 하고 거품을 한참 두었다가 헹구고 한 달에 한 번씩 두피 스케일링을 받으러 갑니다. 열심히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분들입니다. 너무 깨끗이 관리해서 오히려 두피가 망가진 경우죠. 매일 2번씩 감으면 두피의 자연장벽이 손상됩니다. 우리 두피에는 피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피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건데 너무 자주 씻으면 이 보호막이 계속 벗겨집니다. 그러면 두피는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피지를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품을 오래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샴푸 성분이 두피에 오래 머물면 유익균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두피에도 장처럼 좋은 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 균들이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건데 강한 세정제에 계속 노출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쁜 균들이 번식하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결국 모근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조언이 뭔지 아세요? 덜 씻으라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두피가 기름진 분들도 하루에 한 번이면 됩니다. 대신 제대로 씻어야 합니다. 어떻게 제대로 씻는지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 꿀 두피팩입니다. 어떤 분들은 꿀을 머리에 바른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끈적끈적하고 씻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꿀 1스푼에 알로에 젤을 반 스푼 섞어서 샴푸하기 전 두피에 발라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마사지하면서 바르고 그대로 10분 동안 놔둡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꿀에는 천연 항산화 성분과 항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두피에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해줍니다. 또 꿀은 천연 보습제예요.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끈적임은 남기지 않습니다. 알로에 젤은 여기에 진정 효과를 더해줍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거나 가려운 분들은 알로에의 쿨링 효과를 바로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20년 넘게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 약도 써보고 비싼 샴푸도 다 써봤는데 소용없었대요. 그런데 이 꿀 두피팩을 2주 동안 매일 했더니 가려움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목은 통증도 사라졌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순수 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공 꿀 말고 양봉장에서 직접 뜬 생꿀이 좋습니다. 가공 꿀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알로에 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로에 식물을 직접 키우신다면 잎을 잘라서 속에 젤을 긁어 쓰시면 되고 아니면 순도 높은 알로에 젤을 사서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고 두피 상태가 좋아지면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1~2번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피도 피부예요. 피부가 재생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주는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코코넛 오일 마사지입니다. 오일을 머리에 바른다는 것도 처음엔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더 기름져지는 거 아닌가, 모공이 막히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수 있죠. 그런데 코코넛 오일은 다릅니다. 분자 구조가 작아서 두피에 빠르게 흡수되고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샴푸하기 전 손끝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묻혀서 머리 전체를 3분간 마사지해주세요. 톡톡 두드리듯이 절대 세게 누르거나 긁으면 안 됩니다. 두피는 생각보다 약해요. 손톱으로 긁거나 세게 문지르면 모근이 손상됩니다. 그냥 부드럽게 손가락 끝으로 두드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모근을 감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염색이나 펌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모발이 약해져 있는데 라우르산이 그 손상된 부분을 메워줍니다. 또 코코넛 오일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혈류를 개선해서 모낭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이마 쪽부터 시작해서 뒤통수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정수리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시고요. 정수리는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부위입니다. 중력 때문에 혈액이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수리부터 머리가 빠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모낭이 살아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그대로 15분 정도 놔두세요. 샤워캡을 쓰면 더 좋습니다. 체온으로 오일이 따뜻해지면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15분 후에 미온수로 헹구고 평소처럼 샴푸하시면 됩니다. 오일이 남아있을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코코넛 오일은 물에 잘 씻깁니다. 샴푸를 2번 하실 필요도 없어요. 겨울철에 두피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방법이 특히 좋습니다. 난방 때문에 두피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비듬이 생깁니다. 코코넛 오일이 그 수분을 잡아줘서 겨울에도 두피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제 한 환자분은 겨울만 되면 머리를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가려움이 심했어요. 피부과 약도 먹고 스테로이드 연고도 발랐는데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코코넛 오일 마사지를 시작한 뒤로는 겨울에도 가려움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피가 건강해지니까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머릿결도 부드러워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식용 코코넛 오일을 쓰셔도 되고 화장품용 코코넛 오일을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제되지 않은 버진 코코넛 오일을 쓰는 겁니다. 정제 과정에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세 번째 비법은 식초 린스법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효과도 빠르고 돈도 거의 안 들거든요. 미온수 1컵에 식초 1스푼을 섞어서 마지막 헹굼 시에 사용하세요. 샴푸 다 하고 컨디셔너 다 하고 마지막에 이 식초물로 두피를 헹궈주는 겁니다. 식초의 산성이 두피의 pH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우리 두피는 원래 약산성이어야 해요. pH 5.5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샴푸는 알칼리성입니다.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알칼리성 샴푸로 감으면 두피의 산성막이 깨집니다. 그러면 유익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나쁜 균들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식초로 헹궈주면 이 산성막이 복원됩니다. 유익균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두피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또 식초는 천연 각질 제거제예요. 두피에 쌓인 죽은 세포들을 부드럽게 녹여서 모공 막힘을 방지합니다. 비듬도 줄어듭니다. 비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각질인데 식초가 이걸 자연스럽게 제거해주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머릿결이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식초의 산성 때문인데 이건 정상입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주차부터는 피지 냄새가 줄어들고 비듬도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6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머리카락 자체가 탄력 있어집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윤기가 나고 끊어짐도 줄어듭니다. 식초는 사과 식초를 추천합니다. 현미 식초나 일반 식초도 괜찮은데 사과 식초가 향이 좋고 자극이 덜합니다. 식초 냄새가 걱정되실 수 있는데 헹구고 나면 냄새가 거의 안 남습니다. 머리가 마르면 완전히 사라져요. 오히려 머리에서 좋은 향이 나는 느낌까지 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물 1컵에 식초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피가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심한 분들은 식초가 따가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농도를 더 낮추거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두피 상태에 맞춰서 하나나 둘만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몇 달 동안 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소용없어요. 첫 번째,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입니다. 뜨거운 물이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지만 두피에는 최악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자연 유분을 다 씻어내립니다. 피지막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또 과도한 피지를 분비하게 됩니다. 항상 미온수로 감으세요. 약간 따뜻한 정도,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마지막 헹굼은 차가운 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찬물이 모공을 수축시켜서 두피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손톱으로 두피 긁기입니다. 가려울 때 무의식적으로 긁게 되는데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손톱에는 세균이 많아요. 두피를 긁으면 작은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모근이 약해지고 결국 탈모로 이어집니다. 가려우면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주세요. 절대 긁으면 안 됩니다. 긁는 순간만 시원하지 나중에는 더 가려워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매일 드라이기 열풍 사용하기입니다.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은 두피와 모발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특히 두피에 직접 열을 쐬면 모근이 손상됩니다. 드라이기를 꼭 써야 한다면 찬바람으로 말리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찬바람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자연 건조가 가장 좋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서 제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르게 놔두세요. 시간이 없어서 드라이기를 써야 한다면 두피에서 최소 20cm는 떨어뜨리고 온도는 낮게 설정하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후폭풍 방치하기입니다. 스트레스가 탈모의 주범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그냥 방치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참을 만하다는 이유로 그냥 견딥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즉시 해소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든, 명상을 하든, 산책을 하든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유발합니다. 특히 급성 스트레스 후에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의 3분의 1이 빠졌어요. 처음엔 원형 탈모인 줄 알았는데 검사해보니까 스트레스성 탈모였습니다. 약 처방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그분이 직장을 옮기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쌓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풀어내세요. 그게 두피 건강에도 전체적인 건강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두피 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피는 땅이고 머리카락은 나무입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마사지를 해도 뿌리가 마르면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머리카락은 몸속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액을 만들고 그 혈액이 모낭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혈액이 만들어지고 모낭이 건강해집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탁해지고 모낭이 굶주립니다. 머리카락을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닭발, 수육, 족발 이런 음식들이 콜라겐이 많아요. 콜라겐은 머리카락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끊어지기 쉬워집니다.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면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두피의 염증이 줄어들고 모낭의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오틴, 아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계란, 견과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죠. 비오틴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이고 아연은 모낭세포를 재생시킵니다.
단백질은 말할 것도 없이 머리카락의 주성분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튀김류,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피지 분비를 과다하게 만듭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얼굴이 번들거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두피에서도 피지가 과다하게 나옵니다. 과도한 피지는 모공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탈모로 이어집니다. 특히 단 음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탕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밸런스를 깨뜨립니다. 탈모를 걱정하신다면 단 음식을 줄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두피도 수분이 필요해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혈액순환도 안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은 꼭 드세요.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탈수를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 부족도 탈모의 원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되고 모낭도 재생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재생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모낭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영양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과음은 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모낭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담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모낭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당연히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흡연자의 탈모 속도가 비흡연자보다 2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담배부터 끊으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들이죠.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나죠. 두피에서도 땀이 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모공을 청소해줍니다. 운동 후에는 꼭 샤워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미온수로 가볍게만 헹궈주세요. 땀을 씻어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샴푸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생기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어깨와 목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목과 어깨가 뭉쳐 있어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요. 목과 어깨가 뭉치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막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좌우로, 앞뒤로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어깨도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풀어주세요. 이것만 해도 두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두피 마사지도 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톡톡 두드려주세요. 이마에서 시작해서 정수리, 뒤통수, 옆머리까지 전체를 다 마사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지겠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탈모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역설적이게도 탈모 걱정이 탈모를 부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숱을 확인하고 빠진 머리카락을 세고 불안해하면 그 스트레스가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탈모 걱정으로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하루 종일 머리 생각만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집에만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카락보다 당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지만 무너진 마음은 회복하기 어렵다고요. 그분이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탈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이 회복된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삶도 행복해졌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각도에서 두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매일 보면 잘 모르는데 한 달 전 사진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도 기록을 남기세요. 사진이든 일기든 뭐든지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하면 훨씬 쉽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잖아요. 거기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꾸준히 해도 효과가 없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 빈혈, 호르몬 불균형 같은 질환들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탈모도 좋아집니다. 남성 탈모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 크긴 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DHT가 모낭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나 미녹시딜 같은 약들이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받아야 합니다. 여성 탈모는 주로 스트레스, 다이어트, 출산 같은 요인들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됩니다. 영양 부족으로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빠질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탈모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미 많이 빠진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아직 머리숱이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이것까지 신경 쓰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루 10분이 아깝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겨우 10분입니다. 그 10분이 10년 후에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두피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탈모는 머리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생활을 바꾸면 머리도 바뀝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